자, 이제부터는 요 밑에 부분을 마저 완성을 해볼 텐데요. 이 밑에 부분을 한번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역은 거의 2단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여기가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박스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미지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미지 컨텐츠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정도의 영역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왼쪽에 이 영역은 위에서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의 영역 안에 갇혀있는 컨텐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00%를 사용해서 안으로 이 박스와 이 텍스트가 안쪽으로 모아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영역은 이 정도 영역일 거예요. 혹은 이 정도나. 그렇다면 이미지는 거의 절반 가운데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텍스트 위쪽에 있는 박스에서도 텍스트가 거의 아주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거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을 이 설명 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려면 가이드라인을 그어보면 알 수가 있죠. 가이드라인.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얹어서 간격을 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딱 맞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설정을 하고 가장 하단에 있는 설명 부분도 딱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도 좋긴 한데 실제로 폰트에 따라서 조금 더 사이즈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폰트가 그대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 폰트가 깨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대체로 사용해야 되는 폰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대체로 맥이나 혹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디자인 문서에서 작성되어 있는 혹은 디자인되어 있는 디자인 문서의 경우에는 아주 이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직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브라우저로 주요 브라우저로 많이 쓰고 있는 관계로 어떤 폰트들이 깨지고 있는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브라우저는 괜찮냐고요? 다른 브라우저는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는데 유독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예전부터 아주 좀 치명적인 그런 에러 아닌 에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골치를 썩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폰트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 간격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지키지 않아도 나중에 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대로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일단은 두 단어로 나누는 코딩을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div라고 해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featured 래퍼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피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div의 첫 번째 소스를 left content라고 하고 오른쪽을 right content라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left는 이미지, right은 텍스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or 컬럼을 저는 이거를 부스트랩 기준으로 6 해서 두 개 50%로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컬럼 6분할 그리고 6분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50%라고 써주고 float left 설정을 하게 되면 얘는 50%로 나눠지게 되겠죠. 얘는 left, 얘는 right 영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클리어 텍스트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 이렇게 left, right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위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넓이를 맥스 넓이를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0부터 설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미지를 자르기 전에 텍스트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어떻게 설정할까요? 맨 위에 외국어를 전혀 못해도 괜찮아요. 외국인 친구를 만드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단 부분을 스트롱으로 한번 강조해보고요. 두 번째 거는 위에서 H3를 썼으니까 H4 정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div 써볼게요. 가장 윗부분 strong. 외국어를 몰라도 되는데요. emphasis,라고 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스템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높이는 63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36. 배경 색상은 찍어보면 거의 흰색에 가까운데 회색이죠. 네. 백그라운드 컬러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이 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에는 기본적으로 외문서가 흰색이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흰색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100%이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 100%로 되어 있는 회색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div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름을 feature였기 때문에 feature inner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배경을 feature wrapper 이 부분을 제가 제한을 두지 않고 feature inner라는 부분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배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높이 값도 빼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feature wrapper라는 부분이 가장 바깥에 있어요. 여기에는 배경만 지정이 되어 있고 featured inner에는 1000픽셀을 적용을 해놨고 높이 값도 결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포토샵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이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적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높이 값도 636픽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의 높이 값은 139예요. 140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럼 반으로 나누면 70이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전체를 감싸는 div가 필요하고요. 얘를 right content wrapper라고 해서 웹으로 해서 이름을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렐레티브를 줬었죠? 그리고 탑 50% 주고요. 마진 다 마이너스로 줘야 되겠죠? 바로 70픽셀 될 거예요. 확인해보면은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렐레티브로 지정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해요. 자, 이 부분이 write content예요. 자, write content의 전체 높이 영역이 139, 그리고 그 안에 있는 write content web도 139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라는 영역이 139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포지션으로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봐도 영역이 전체, 이게 몇이었냐면 636이었어요. 636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높이를 그 안에 꽉 차게 100%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right 부분이 100% 나타나는 것을 이 영역을 하늘색 영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ight content wrap이 139 픽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아마도 될 거예요. 자, 볼까요? 코드를 다시 살려놨고요. 가운데 맞췄더니 자, 딱 가운데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이 높이에 대해서 지금 VH라는 속성 때문에 페이지 전체를 이 브라우저의 영역만큼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backVH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100% 한번 다시 사용해 볼까요? 자, 100% 했더니 이제는 맞죠. 자, VH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패럴락스를 할 때 이 VH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영역을 다시 한번 찍어보면 right content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left content만 만들면 돼요. left content에 있는 이미지 영역도 이미지 컨텐츠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도 화이트에 100% 지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배경으로 설정할 수도 있었어요. 아까 아이코 하트라는 것을 배경으로 사용했듯이 여기서도 배경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배경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content에서 background 이미지 URL 이미지 컨텐트 left,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여기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리고 또 요 밑에 똑같은 영역이 또 나오고 있죠. repeat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background repeat의 부분에도 repeat을 하지 않겠다고 no repeat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라졌죠. 자, 그러면 background 이미지를 포지션을 결정해주는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속성과 두 번째 속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평이에요. 두 번째는 위아래 수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나 확인해보면 짠 하고 가운데 정렬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잘랐더니 지금 정확하게 섀도우를 반영하지 못한 이미지의 크기 때문에 지금 살짝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미지 자체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자를 때도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패딩, 레프트 50픽셀 넣으면 어느 정도 간격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는 1000픽셀보다도 좀 더 줄이게 되면은 가운데 오는 텍스트들을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가 숨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900, 68, 63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이 타이밍부터 미디어 쿼드를 사용해서 이미지가 위로 가든 텍스트가 위로 가든 해서 설정을 이 부분만 별도로 해주어야 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그 중에 세부적인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레이아웃은 크게 전체 테두리를 만드는 레이아웃도 있지만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레이아웃의 개념이 또 별도로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레이아웃만 잘 만들면 전체 페이지의 컨텐츠를 잘 구성해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러한 모음이 홈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레이아웃을 지금부터 꾸준하게 학습하고 연습을 해본다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화려한, 조금 더 정보가 많이 담긴 그러한 홈페이지도 아주 복잡한 홈페이지의 디자인도 잘 구성해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동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jcorporationtech.com으로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문의를 주셔도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